네, 2차 시 클래스 김밥 가격 만드는 클래스에 이어서 이제 밥 가격까지 해서 김밥과 밥을 동시에 주문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 총 금액을 출력해주는 그런 식당 포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시에 만들었던 김밥 클래스 밑에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밥 클래스의 이름과 매개 변수를 줘가지고 이름이랑 수량을 바로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에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계산을 위해서는 아까 만들었던 price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셀프. 네. 함수를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셀프라는 지시어 조심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이제 이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네임이 기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본이면은 리턴 값으로 1000원 곱하기 셀프 본인의 수량 곱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아니면 else인 경우에는 1500원 다른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self.no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김밥 클래스랑 이제 똑같죠? 김밥이랑 밥이랑은 이제 이 금액만, 뭐에 따라서 금액만 달라진다. 요것만 클래스가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김밥 클래스 그대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김밥이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rice로 만들겠습니다. rice. 네, 밥 종류. 밥 종류는 이제 기본적인 이름 그대로 받아오시면 되고요. 셀프에서 얘는 볶음밥이랑 비빔밥이 있었죠.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같이 3,000원이었고요. 나머지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밥 클래스랑 밥 종류 클래스랑 김밥 종류의 클래스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오더, 오더, 김밥. 김밥의 오더를 잡아보겠습니다. 김밥은 김밥에 참치김밥으로 하겠습니다. 참치김밥이 두 줄 들어왔어요. 그러면 3,000원이죠. 그 다음에 같은 오더지만 오더 라이스 밥 오더를 잡겠습니다. 라이스 라이스는 얘는 볶음밥 3개. 네. 참치김밥 두 줄이랑 볶음밥을 3개를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토탈 가격. 토탈 가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더 김밥의 price라는 함수 하면은 이제 리턴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더 라이스의 price라는 함수 이렇게 하면 이제 토탈 값에 참치김밥 두 줄, 볶음밥에 3개의 가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토탈 가격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임이 여기 잘못했죠. 여기 잘못했죠. self.name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self.name 아래에도 self.name 네, 오타가 있었네요. 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12,000원이 나옵니다. 참치 김밥 3,000원, 볶음밥 9,000원 해서 12,000원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12,000원을 이제 포스기에서 확인을 해서 무엇으로 결제할지 이제 뒤에 또 코드를 작성하시면 더 포스기에 근접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아주 이 인스턴스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꽤 많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기본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 내용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파일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이제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고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까지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 딥러닝 같은 경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죠. 왜냐면 데이터가 이제 재산이 되고 데이터가 뭐 여기서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파일을 보면 뭐 엑셀 파일인데 엑셀 파일에서 많이 CSV 파일을 요새 많이 씁니다. 네, CSV가 왜 많이 쓰냐면요. CSV는 콤마로 구분된 값이거든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숫자, 콤마, 뭐 문자, 콤마, 뭐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이 보통 CSV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data.go.kr이라고 하는 곳에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CSV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이썬에서 뭐 머신러닝을 돌린다. 파이썬으로 이제 딥러닝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값들을 이 파일이죠. 이 CSV라는 파일에서 값들을 파이썬에 적합하게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값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값을 이 파일로 넘겨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기본이 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보통은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면 조금 더 쉽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오늘 해볼 거는 라이브러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가지고 파일에다가 값을 넣기도 하고 파일에 있는 값을 불러오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파일을 읽고 쓰거나 할 때는 세 가지. 첫 번째, 파일을 열어야 돼요. 파일을 열고 두 번째, 연 파일에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든지 파일에 내용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마지막으로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네, 닫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닫기를 빼먹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면 무조건 파일을 닫아줘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파일을 여는 모드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파일 열기죠. 파일 열기를 할 때는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연다. 쉽죠? 보통 어떠한 변수를 두고 f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open이라는 값으로 함수로 열어줍니다. 여기는 파일명이 옵니다. 네, 여기는 주소가 올 수도 있고요. 뭐 C 드라이브에 땡땡 뭐 윈도우즈 안에 있는 어떠한 파일 txt 파일을 불러오겠다.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오면 되고요. 모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가 많죠. 근데 많이 쓰는 거는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많이 두 가지. 네. R 모드는 읽기 모드, 리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값입니다. 쓰지 않으면 R로 읽기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W 모드는 라이트 모드, 쓰기 모드고요. 덮어쓰기입니다. 만약에 a.txt 파일에 내가 뭐 코드를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엄청나게 써놨는데 라이트 모드로 a.txt를 다시 열어버리면 얘는 덮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내용들이 삭제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a.txt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덮어 써지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 플러스라는 모드는 읽기 쓰기 겸용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 모드도 똑같이 쓰기 모드인데요. A 모드는 기존 파일에 이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있었던 파일을 다 삭제하고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 줄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A 모드로 다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밑에부터 다시 이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W랑 A는 잘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T 모드는 이제 텍스트 모드라고 합니다. 텍스트 모드, 뭐 우리가 글자를 보통 쓰고 읽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고 거의 기본 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 모드는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진 모드입니다. 이진 모드는 뭐 쓸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드가 있다. 많이 쓰는 거는 R과 W. 오늘도 R, W, A 정도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아야 된다고 했죠. 파일을 닫을 때는 아까 F는 해서 만약에 오픈 뭐 이렇게 가로 이렇게 나왔으면 마지막에는 영어가 틀렸죠. F.close 하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열었으면 오픈했으면 닫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중앙에는 뭐 쓰던지 읽던지 뭐 여기에 코드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오는 코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쓰는 겁니다. W 모드로 한번 열어보고 닫아보겠습니다. 새 파일.txt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읽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py로 만들겠습니다. 파일.py. 네, 만드셨으면 이제 오픈해 보겠습니다. F라는 거에서 오픈해서 새 파일.txt를 W 모드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F. 열었으면 한번 닫아보기.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었으면 닫아야 되고요. 쓰는 거는 여기 중간에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시고 새 파일을 열어서 W 모드 만들고 클로즈 닫기만 했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왼쪽에 보시면 같은 폴더 내에 새 파일.txt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내용문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픈으로 해서 파일을 W 모드로 열게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이라면 덮어쓰기 모드가 된다고 했어요. 한번 그것도 볼까요? 새 파일.txt에 안녕하세요를 써볼게요. 저장하시고 그러면 지금 파일.py에는 이 내용이 있고요. 새 파일에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py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W는 덮어쓰기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실행하고 다시 새 파일로 가보면 안녕하세요가 없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원래 뭔가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파일을 덮어쓰기 하면 사라집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열고 닫았으면 거기 안에 요거는 반복문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반복하면서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데이터에다가 집어넣고 f.write 쓸 때는 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f.write의 데이터 그러니까 1번 줄입니다부터 10번째, 10번째 줄입니다를 차례차례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세 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for I in range 1에서 10까지 1에서 11까지 해야지 10까지 되겠죠.
네, 데이터에 넣겠습니다. 여기 이게 포매팅 방법인데 방법 이거죠. 포매팅 방법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포맷 D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줄바꿈 new 라인으로 줄바꿈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i가 오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1번부터 시작된 i가 %d 값에 차례차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f.write 라고 해서 데이터를 쓰겠다. 여기 있던 문자열을 하나씩 이 새 파일에다가 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닫아 주시면 됩니다. 요거 실행해 보시면 네, 아무 변화가 없죠. 기존 새 파일 있었던 거 보시면 지금 텍스트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거는 한글이 깨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txt에서 이제 지금 읽지 못하는 한글을 지금 읽지 못하는 현상이 있고요. 이거는 그 형식을 지정해 주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자열 인코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다른 수업에서 드렸었는데 그 인코딩 방식, 문자열을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새 파일이 이렇게 깨져서 나온 것은 이 형식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폴더를 여셔서 지금 새 파일이 있는 제 폴더를 보시면 여기에 새 파일이 있습니다. 새 파일이라는 폴더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으로 실행이 되겠죠. 메모장으로 실행하면 메모장에서는 첫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인코딩 형식과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오픈하는 여기 라이트 모드로 오픈하는 곳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인코딩 방식은 아래 그 비주얼 스튜디오 맨 아래 보시면 UTF-8이라는 인코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UTF-8이라고 인코딩 형식을 딱 지정을 해주면 이 형식으로 한글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형식을 맞춰주는 인코딩 형식을 맞춰주시면 이런 깨지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고 보시면 네, 인코딩 형식이 맞아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그러실 때는 인코딩 형식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UTF-8을 보통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쓰는 모드, 라이트 모드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 읽었던 새 파일 썼던 것을 하나씩 읽어 드리는 함수도 해봐야 되겠죠. 리드 모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드 모드는 세 가지 함수가 보통 있습니다. read line, 그리고 read lines, 그리고 rea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로 파일을 만들었어요. read.py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네, read.py에서 f는 open 새 파일.txt 원래 지금 만들어 놓은 파일이죠. 요거를 모드를 read 모드로 하겠습니다. R 모드로 읽어 드리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한 줄씩 read line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line에다가 f.read line을 해서 얘는 어떻게 읽어드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f.read line을 라인에서 라인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라인에다가 f.read
read line. 네, 이렇게 하나씩 해서 print 라인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닫아 주셔야 된다 라는 점. 열었으면 닫아야 된다. 클로즈가 틀렸네요. 클로즈. 닫지 않아서 생기는 치명적인 에러도 나중에 파일을 사용하실 때 생깁니다. 꼭 열었으면 닫아야 된다. 실행을 해보시면 좀 에러가 발생했네요. 코덱 CP949라는 코덱으로, 이게 이제 아까 유니코드와 관련된 거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코딩 방식을 UTF-8으로 인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첫 번째 줄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줄입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텍스트 파일에 10번째 줄입니다까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줄입니다 한 줄만 불러옵니다. 그렇죠. read line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 줄, 메뉴에 있는 한 줄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read line을 써서 전체 내용을 불러오실 때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read lines라는 함수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똑같이 lines에서 read lines를 불러서, 요거는 반복문을 써서 lines에 다양한 들어가 있는 값을 하나씩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lines 요것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read lines라고 해서 for line in lines, 네, print line. 네, lines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하나씩 불러오겠다라는 거죠. 실행해 보시면 얘는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10개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read lines로 받아들인 이 lines에는 새 파일에 있는 값들을 다 모든 줄을 끝까지 다 저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ne을 lines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한 줄씩 반복해서 출력을 하면 전부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read lines 말고 마지막으로 rea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데이터에 read, f.read로 데이터에 집어넣고 그냥 데이터를 출력해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에 f.read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 아주 간단합니다. 반복문도 필요 없고 그냥 두 줄로 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볼까요? 네, 첫 번째 줄입니다부터 10번째 줄입니다까지 반복이 되면서 전체 데이터가 파일 안에 있던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read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read line은 한 줄만 읽어오고, read lines는 모든 줄을 읽어오지만 반복문을 써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read는 한꺼번에 모든 값들을 읽어 와서 프린트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read와 관련된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 추가하는 A 모드가 있었죠. A 모드는 W 모드는 덮어쓰기, A 모드는 추가하는 모드인데요. 11번째 줄부터 19번째 줄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A 모드로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한번 A 모드로 해볼게요. 새 파일 A 모드, 똑같이 인코딩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A 모드를 for I in range 11번부터 19번째 줄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d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i 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write f.write data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A 모드로 원래 있었던 새 파일에는 지금 여기 있죠. 10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A 모드를 해서 제가 아까 리드했네요. A 모드에 있던 걸 출력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새 파일에는 여기 11번째 줄부터 줄바꿈을 안 넣네요. 네, 줄바꿈을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줄입니다. \n 네,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하면 A 모드이기 때문에 아까 줄바꿈 안 돼 있던 것도 그대로 출력되고 그 아랫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모드는 그래서 이제 추가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스트 할 때 어펜드로 값을 넣으면 추가가 되죠. 그 A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 모드 A 모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 읽고 쓰기에서 star.txt에 아래와 같은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 늘어나는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늘어나는 파일을 한번 써보도록 한번 실습을 해 보시고 이제 4차시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